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이게 블랙 먼데이인가요? 굉장히 또 시장이 급락을 했어요. 미국 증시 어떻게 보셨어요? 맞습니다. 3대 지수가 또 폭락했죠. 그리고 나름 의미 있는 또 4,000포인트까지 내놨습니다. 네. 작년 4월 이후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선인데요. 그만큼 시장의 투자 심리가 한마디로 냉랭하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들리는 모든 뉴스가 다 악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안 끝나고 지지부진한 모습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혹시 또 중국 요즘 소식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의 또 아이패드를 만든 조립 공장 뉴스 보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공장 직원들이 또 공장 안에 같이 걸들여 해서 막 탈출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보면 전반적으로 좋은 소식이 있을 수밖에 좋은 소식이 아닐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또 유가도 또 어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하면서 좀 많이 또 떨어져 있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지난달과 이번 달에 전 세계적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리세션 우려를 물어봤더니 한 18%에서 19% 정도였던 전전달이었는데 이번 달에 조사해 보면 28%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12개월 안에 이제 리세션이 올 수 있다는 것들. 물론 전망일 뿐이고 아직까지 30% 이내지만 리세션이 가고 안 가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했 그 월가워즈 시간에 저희 이런 걸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10대들의 어떤 의식에 대한 변화를 뭐 가장 중요한 거였는데 거기 우리로 보면 이해가 안 될 정도인데 그들도 지금 4위, 5위권에 인플레이션을 얘기하고 있고요. 휘발유값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 뭐 전쟁 이런 것들에도 우려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팩트나 정말 12개월이건 1년 안에 2년 안에 리세션 오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뭔가 좀 투자 심리를 좀 냉각시키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3대 지수의 지금 흐름을 보겠습니다. 금년 들어서의 흐름인데요. 속락세를 보이면서 지금 나스닥은 25%를 넘어섰고요. S&P 500은 17%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한 4% 떨어져서 3,800 중반까지 들어가면 이제 아쉽게도 약세장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11개 섹터가 대부분이 하락했습니다. 막판까지 필수 소비자는 견뎠지만 필수 소비도 결국 약보합으로 끝났고요. 에너지, 기술, 부동산이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를 그나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금리의 폭등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금리는 뭐 결과적으로 약간 주춤했지만 오늘 3.2%까지 돌파했었거든요. 그만큼 금리 이렇게 올라가면 흔히 얘기해서 기술주 중에서 돈을 못 버는 아직 못 벌거나 뭐 적자를 전환했다거나 아직까지 기대감만 있는 그런 기술주들은 엄청난 압박이 될 수밖에 없고요. 시장 분위기가 썰렁해지면 돈을 벌고 알보가 중요한 것 없이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유가가 또 6%나 또 내려갔습니다. 궁극적으로 유가 내려가는 거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지만 어떤 분위기상으로 보면 방향성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는 건 못 얻는 것이 좋을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누가 뭐라도 저는 미국 달러로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보신 분들도 대부분이 한국 주식 계속 많이 하고 관심 있고 보실 텐데요. 1273원, 74원 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지금 1달러 기준으로 보면 원화가요. 뭐 일본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없이 그냥 환율이 약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이 그래프는 이제 선으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2분기 들어서요. 매일 하루를 보면 달러가 약했던 날은 닷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이라도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닷새 정도 제외하군요. 벌써 2분기도 들어간 지도 벌써 40일이니까 거래일수로 보면 30일 정도 된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5, 6일 빼놓고는 매일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달러가 올라가는 것만큼 시장이 불안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가 올라가는 거를 무조건 악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악재일 수밖에 없겠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 이런 것들이 환율 원화가 약해지면 뭐 수출에 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건 진짜 20년, 30년 얘기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상당히 내수가 이제 강해져 있는 상대적으로 좀 그 당시에 강해져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우리나라의 일단 가장 주력
말씀드린 반도체는 원달러 물론 삼성전자 하나에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삼성전자나 일부 품목들 잘 나갔다는 건 경쟁력 자체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워낙 수입 비중이 워낙 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 좀 인식하시면 좋겠고요. 비트코인도 뭐 급락세를 계속 보이면서 한 달 만에 반토막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 정도까지 보여주고 있겠고요. 공포지수는 15.1%나 올라가고 34.75%입니다. 그래서 금년 3월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공포지수는 20포인트 정도 안에가 정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좀 너무나 시장의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공포지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현상이 딱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모두 다 불안해하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식의 종목별 움직임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종목별로 한번 살펴봐 주시죠. 그냥 다 빠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필수 소비재 일부 좀 올라갔지만 다 빠졌어요. 빅테크도 예외 없죠.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상관없습니다. 애플도 3% 내려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 마이크로소프트도 예외 없이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아마존도 5% 떨어졌습니다. 테슬라도 9% 떨어졌고요. 엔비디아 그리고 지난주에 긍정적 실적을 발표해서 주간 단위로 보면 그나마 플러스가 났던 것이 AMD인데요. 네. AMD도 오늘 9%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애플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 다우에 구성돼 있지만 전통적인 다우에 구성돼 있는 보잉, 캐터필러, 나이키 그리고 대부분의 은행도 다 떨어졌습니다. 보잉은 무려 10%나 떨어지면서요. 2020년 이에 잠깐 $100가 이하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수준까지 또 많이 급락하는 수준까지 들어갔고요. 캐터필러도 4% 떨어졌습니다. 나이키가 뭘 잘못했겠습니까? 나이키도 3%가 떨어졌고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팔란티어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가이던스를 통해서 약간의 또 실망스러운 모습 보이면서 20%나 떨어졌고요. 리비안은 뭐 뉴스 많이 들으셨겠지만 포드의 지분 매각 가능성 이런 것들이 나면서 리비안도 뭐 속락세를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실 뭐 상승하고 아니면 이제 주가를 그래도 잘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종목들이 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그 필수 소비재 네. 쪽이 그나마 선방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필수 소비재라든가 유틸리티. 유틸리티라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지만 우리나라로 보면 한국전력이라고 보시면 네네. 되겠고 그리고 전력회사가 있고 또 한 부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다들 나라에서 하는 거지만 물 있죠, 물. 수도회사 이런 네네. 것들이 우리나라 정부의 관변 단체에서 다 하지만 미국 이제 민간 기업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늘 좀 나름 선방했다라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굳이 이제 오늘 상승한 것 따지면 타이슨 푸드 이런 것들이 올랐습니다. 타이슨 푸드는 세계 2위의 축산물 가공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소세지, 베이컨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수많은 치킨이요. 그러니까 국내산 말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치킨, 윙 같은 종류 것들, 그 마트에서 이렇게 포장해서 파는 것들 네네. 있지 않습니까? 냉동이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딱 뒤에 보시면 그 생산처가 타이슨 푸드라고 쓴 게 엄청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저도 많이 봤는데요. 타이슨 푸드입니다. 2.2% 오늘 올라갔습니다. 펩시콜라가 지난주에 배당 인상까지 발표했는데 펩시코도 좀 올라갔고요. 월마트도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안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코스트코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0.9%의 하락에 불과했다. 오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선방한 종목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주식들 또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있는 기술주가 너무나도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 과연 이런 시장에 대해서 월가의 그 투자 전문가들은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월가의 전문가들도 대부분이 시장에 대해서 걱정의 목소리가 많죠. 그리고 팩트랑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흘러내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심리의 회복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 그 소위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얘기를 우리나라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쓰는 말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생처리 웰스의 수속 운영령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말고요. 10년물 이제 우리가 실세 금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3.0%가 넘나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넘어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실질 금리와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에 갖고 우리가 인해서 실질 금리가 있는데요. 실질 금리가 거의 일주일째 플러스로 가 있거든요. 지금 위로 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당연히 악재일 수밖에 없고 특히 돈을 못 버는 회사들,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꿈만 갖고 버틴 회사들의 대부분은 이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년물 금리가 3% 이하 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연준이요 금리의 급격한 상승을 제어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약간 강경한 목소리 정도만 나왔잖아요. 물론 미국 경제가 좋다고는 얘기했지만 이렇게 지금 속도가 빠르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좀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쉽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즈의 수석투자 전략과도 비슷한 얘기하고 있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의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물가는 올라가는데 성장이 없는 거가 스태그플레이션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의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장의 변동성은 당분간 이어질 거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JP 모건의 마르코 클라나비는 상당히 당혹스럽죠. 지금은 사야 된다고 했는데 계속 떨어졌거든요. 탐리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도는 과매도됐다.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요. 과매도됐다는 표현을 하면서 여전히 주식은 사야 될 때다. 다만 사는 거는 이분은 계속 똑같습니다. 에너지를 여전히 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단적으로 리세션 가능성은 JP모건은 거의 없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워낙 이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은 또 우리 투자자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있나 이런 점들이 다시 한번 상기되기 마련인데 그 투자의 구루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워런 버핏도 이런 얘기를 계속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주주의 친화 정책의 핵심의 포인트에 모두 맞춰져 있습니다. 주주의 친화 정책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배당과 자사주인데요. 그래서 배당을 꾸준히 주는 기업이면서도 이익이 좋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여전히 맞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최근에 1, 2주일 동안에도 미국에서 배당을 인사하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한번 표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캐나다의 통신회사는 텔러스를 비롯해서 금회사, 앞서 말씀드렸던 펩시 그리고 애플도 발표했었고요. 그리고 IBM 그리고 인베스코 그리고 방위산업인 레이시언 테크놀로지 정도 있는데요. 이 중에서 몇 개만 보면 텔러스는 뭐 여러 번 확인드렸습니다. 지금 가격에서 주가는 상당히 위에 고점 대비 떨어져 있지만 배당 수익률은 4%대 네. 여전히 받고 있겠고요. 다이아몬드백 에너지죠. 여기도 2%대 그리고 노블 베릭 골드 같은 경우에도 3.4%의 배당 수익률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